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청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다. 그리고 일본이 승리했다라는 것까지 배웠었는데요.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 자, 일제란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본 제국을 줄인 말로써 자기 나라, 즉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한 일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을 했습니다. 자, 이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원래 청나라에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전쟁에 지면서 더 이상 조선의 일에 간섭할 수 없게 되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당시 명성황후는 외교 정책의 제안자이며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선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명성황후와 고종이 이렇게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은 무사들을 시켜서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자, 시해라는 얘기는 왕이나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을미년 1895년에 일어난 사변이다, 사건이다,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종은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머물렀습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에 임금이 피난을 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왜 하필 러시아 공사관이었을까요? 아까도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세라고 해서 외국의 세력들이 조선의 이권 하기도 했고요. 자, 이권 침탈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삼립체벌권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건데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하면서 조선의 국권은 굉장히 위협이 받았을 거고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켜보던 고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처럼 서양 여러 나라들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던 때에 조선 정부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자주국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나라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에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주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자, 독립신문은 한글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최초의 한글 신문이고요. 한쪽 면에는 영어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외국에도 이 내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 관료와 계합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협회가 설립되었는데요.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에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자, 독립문 사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한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어서 누구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서 정부의 정책과 사회 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고종은 을미사변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지 1년 만에 다시 경운군 덕수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고종은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로 즉위했으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에 떨어져 있던 나라의 권한, 위신을 좀 높여보고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모습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죠.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 이를 통해 고종은 중국과의 4대 관계, 중국을 항상 형님의 나라, 임금의 나라로 모셨던 이런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제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은 사회 여러 분야, 토지, 산업, 군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는데요. 자, 먼저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자,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해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기, 전등, 가로등, 전신, 전화, 전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세워진 근대적 시설입니다. 또한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가 하면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는데요.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하면서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 정신에 따라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을 세웠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화학당이라고 해서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적인 개혁에는 한계도 있었는데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한 한편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서 이런 개혁에도 추진력이 좀 부족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제국의 개혁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은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일제나 서양 열강들, 서양의 다른 나라들의 침탈 속에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변한 서울 거리의 모습도 한번 같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